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한 뒤에 아주 한국 뉴스가 연일 시끄럽고 지금 미국에서도 관련 뉴스들이 계속 매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어제 방송했을 때는 선관위 앵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혀 몰랐던 상태였거든요. 어제 방송했었을 때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왜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그리고 6시간 만에 종료를 했는데 이거 좀 약간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충격요법이었나 그랬는데 결국에 선거 장난질이라고 할게요. 제가 선거 이슈에 관련돼서 2021년에 제 개인 채널 시작하자마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제재를 받아서 저는 이제 제가 선거 장난질이라고 계속 그냥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 장난질 폭로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그 앵글로는 생각을 못했고 아마 많은 분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보가 전혀 이렇게 유출되지 않았던 거죠. 굉장히 보안을 철저하게 한 거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보수 진영이 집결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수 진영에서 집결하는 모습이고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절대 못 보겠다. 그런 목소리가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겼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되지 않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막 탐탁 뭐 엄청나게 좋아서 이렇게 지지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안티 이재명 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관련 뉴스들이 이제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일보,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는 관련 뉴스가 하나 좀 제대로 나왔고요. 또 KBS, MBC, SBS에서 또 지금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거 장난질 이슈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적중하면 진짜 윤 대통령이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 뚝심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선거 장난질을 잡으려고 계엄령을 이렇게 터뜨렸구나. 그러니까 이쪽 보고 있어라. 국회 쪽 보고 있어라. 나는 선관위 쪽 공격할 테니. 이거잖아요, 결국에. 근데 그게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look over here, don't look over there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미국 정치에도. 자, 이거는 이제 스카이 데일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 이제 국힘당 쪽 분들을 만나면은 항상 선거 장난질 얘기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매번 식사 자리에서도 항상 이렇게 그냥 선거 장난질. 미국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힘당은 친미고 더민당은 친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그 선거 장난질 수사뿐이다. 박주연 변호사께서 캐시팩 대표죠. 이 칼럼을 보면은 윤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부정선거 수사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올인한 거죠. 제가 읽어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 감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실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사 보면서 저는 2021년 선거 장난질 이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포렌식 했잖아요. 그리고 애리조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장난질한 걸로 드러났어요. 제가 이제 그 관련 영상은 럼블에 올렸는데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합동 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다. 사안의 정통한 정보 소식통은 본지와 만나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의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 익명 소식통은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맡기로 했다면서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던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계엄령 발동한 것 아닙니까?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거부정 의혹 커넥션에는 법관들도 연루돼 있다. 법관들도 연루돼 있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선거부정 소송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다. 이거 맞죠? 다만 계엄 시에는 법원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계엄령 선포한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선거 장난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이거 얘기 들어보면 결국에 뒤에 이제 중국 정부가 관련돼 있고 CCP 중국이 관련돼 있다는 거죠. 파고들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와요. 그 박주현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주현 변호사는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선거 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다? 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럴 거면 뭐하러 했나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처음에는. 선관위 이 앵글은 제가 방송 올렸을 때는 안 나왔거든요. 그 얘기가 전혀. 그래서 근데 사실 보수 진영이 항상 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국힘당 쪽이 이거 선거 장난질이 분명히 있다. 파헤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 앵글로 가는 걸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이 정치 뭐 모든 걸 떠나서 보수 진영은 집결시키겠구나.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지율은 아마 급상승 탈 것 같아요. 뭐 아직 제가 지금 방송 이걸 하고 있는 동안에는 탄핵안 표결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일단 그리고 대다수 지금 한국의 메인스트림 언론들도 그렇고 뭐 대한 언론들도 그렇고 일부 이렇게 좌파 채널들 제외하고는 그 댓글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윤 대통령 편이 많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예. 계속 이어서 보면 또 다른 소식통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현직 시절 전직 정보기관장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고 본지에 말했다. 이거는 본지는 이제 스카이데일리 얘기하는 겁니다. 소식통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일부 진행한 결과 과거 선거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는 국정원 간부 보고를 받은 김 원장이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동일한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죠. 국정원은 이 사실을 뺀 채로 지난해 10월 10일 합동 보안 점검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만 중점 언급했었다. 그리고 뭐 동아일보에서도 윤 뜻대로 부정선거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밝혔고요.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극좌 표현은 안 하고 극우 표현은 잘한다고 그랬죠. 한국 언론들이.
보면은 국힘 한동훈 대표는 안티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이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동훈 대표는 정치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 필요하다. 이렇게 조선일보거든요. 보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이 선거 이슈, 선거 장난질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선거 장난질 절대로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가 잘못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런 선거 장난질은 그냥 메인스트림에서는 입도 뻥끗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들을 보면은요. 뭐 저도 이제 계속 읽어왔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국은 여야를 떠나서 다 안티 트럼프니까 예. 저는 그냥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좀 보는 편이었습니다. 한국 정치 쪽은. 왜냐하면은 미국 정치가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좀 더가 아니고 훨씬 당연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딥스테이트하고 이제 현장에서 싸우는 거죠. 미국 정치가 좀 더. 물론 뭐 한국도 이게 딥스 진영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이제 특히 좀 이제 하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너무 친북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항상 많이 나왔죠. 너무 친북이다. 그러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자, 이게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했다. 거부하자 경질 지시. 한국 뉴스가 진짜 큰 뉴스들이 뻥뻥뻥 터지네요. 그래서 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 언론들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뭐 부정선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보면 전반적으로 뭐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그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일보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16%로 취임 후 최저, 계엄 뒤 13%로 급락, 한국갤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인지. 왜냐하면은 그 댓글들 보면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 이제 메인스트림 쪽, 그러니까 주류 언론, 조중동, 뭐 KBS, MBC, SBS 관련 댓글들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글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16%, 13%. 한국 갤럽인데 글쎄요. 또 지금 조선일보 속보를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인가 질문에 추가 답변 없이 국회 떠나 또 이렇게 속보로 올라왔습니다. 미국 뉴스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 영부인의 1,8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이 위기를 촉발했나? 대통령은 계엄령을 제정하고 자신과 아내에 대한 범죄 수사를 피하기 위해 혼란을 촉발했다.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데일리메일 영국 언론인데 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부정선거 폭로하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단 한 개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쪽이나 영국 쪽 언론 보면은 서방 언론을 보면요. 보면은 이제 다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내러티브예요. 미국 보면은 뉴욕타임스도 한국 쪽에서 민주당을 더 좋아하는 언론이거든요. 뉴욕타임스 보면은 뭐 좌파 언론이니까 Head of South Korean President Yoon's party called for his impeachment. 윤 대통령 당에서조차 이렇게 탄핵을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윤 South Korea police investigate President 윤석열 over martial law. 뭐 한국 경찰이 윤 대통령 수사를 한다. 계엄령 놓고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 윤 대통령이. 이카노미스트 여기도 완전 이제 급진 좌파 언론인데 윤석열 of South Korea should resign or be impeached. 사퇴하거나 탄핵당하거나 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 뻔하죠. 네, 메인스트림 쪽은.
글쎄 제 느낌이지만 저는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다고 보고 일단은 보수 진영이 집결하는 모습 같아요. 제가 딱 볼 때. 제가 이제 국힘당 관계자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대부분이 윤 대통령한테 집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했을 때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받은 느낌은. 최소한 이슈는 제대로 잡았구나. 선거 이슈. 그게 뭐 사실로 일단 아직 뭐 드러났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이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운명도 걸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통화한 국힘당 관계자들도 다 윤 대통령 밑으로 이렇게 집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대 지지를 보내고 한동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양쪽에서 또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국힘당 쪽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기면은 이렇게 편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국힘당 쪽이 좀 더 그래도 친트럼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뭐 대부분이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다 트럼프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이렇게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만나고 얘기해 보면은 뭐 한국 언론들이 워낙에 이제 트럼프를 거의 뭐 악마화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SBS 보던데요. 부정선거 의혹 수사 필요 계엄 합수부 구성까지 했다. 그러니까 뭐 계엄령만 이렇게 딱 때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엄 합수부까지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SBS인데 댓글들 보면은 다 그 윤 대통령 쪽이에요. 보면은 부정선거는 좌파냐 우파냐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냐 반국가적 세력 문제냐.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한다. 선거는 무조건 당일 투표, 당일 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함. 그러니까 거의 어딜 가도 윤 대통령 쪽 지지하는 그 댓글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물론 이제 친더불어민주당 그런 유튜브 채널들은 다르겠죠. 하지만 제가 말한 건 공중파 또 보수 진영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그 보수 한국 정치 관련 유튜버들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뭐 안티 윤 대통령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 물론 뭐 아주 극히 일부는 또 안티 윤 대통령 하겠지만 여기 밑에 보면 뭐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각국 부정선거 문제에서 핵심이었음. 초헌법기관 선관위가 절대 해킹 염려도 조작 염려도 없다고 하시니 다 공개하면 된다. 결국 이제 결과죠. 결과.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은 선관위 투입 계엄군은 297명, 직원 핸드폰도 압수. 그러니까 목표는 선관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이거죠.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위원회 과천 청사에 진입해 야간 당직자 등 직원 5명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감시 및 청사 통제에 나섰다. 이 휴대전화 압수했다는데 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또 여기서 이어 또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령 이후인 4일 0시 30분 110여 명이 추가로 과천청사에 투입됐고 비슷한 시각 선거연수원 130명, 중앙위 관악청사 47명, 이렇게 총 297명 계엄군이 배치됐다. 이건 이제 한국일보 보던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가 작동했다는 유튜버들 주장을 윤 대통령이 진지하게 검토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준석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뭐 페이스북 뭐 안티 윤 대통령 했으니까 계속 이준석은 부정선거쟁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선거 장난질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고 윤 대통령의 정치 인생도 그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 선거 장난질 의혹 이제 대놓고 제기를 하고
부정선거 폭로하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한 건데요. 이 오바마가 갑자기 또 선거 장난질을 했대요. 트럼프가 이겨서인지. 이거는 이제 전혀 딴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 장난질 얘기는 누가 전면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죠. 2020년. 저는 2020년 선거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이 제 럼블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종이 투표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일 투표 딱 하루. 그것도 공휴일로 만들어서 그냥 하루에만 그날만 선거 치르고 투표하고 개표도 그날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편 투표 많이 동원될수록 저는 장난질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개입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선거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28일 걸렸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28일? 그것도 지역구를 보면 그냥 몇십만 명이거든요. 결국에 유권자가. 그런데 28일 걸린다? 자, 그리고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빅터 바우시. 3차 세계대전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깁스 진영이.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불안해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어떤 일이든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트럼프가 백악관 들어가는 것만큼 막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수농계 글렌백도 이 얘기를 했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2020년 때 떨어졌던 게 오히려 모든 사람들한테 득이 됐다. 트럼프한테도 득이 됐다. 세상을 좀 더 날카롭게 보고 4년간 자기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년, 내년부터 4년이 더 기대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4년, 8년, 12년 계속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죠. 미국에서 20년, 30년, 40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다 거꾸로 돌리려면 너무 지금 급진 좌파로 빠져 있고 언론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장기 집권 40년, 50년 그렇게 집권할 생각을 해야 돼요. 공화당은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계엄 당시 제가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솔직히. 내용은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계엄 당시 국회 상황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님. 1번. 2번. 이미 8월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민주 김민석 의원이 뜬금없이 계엄하려는 거 아니냐면서 냄새 맡음. 3번.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봉사할 거다라는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 4번. 계엄 해제 요구한 190명이 찬성했는데 국힘의원 118명이었습니다. 야권에서 1시간 반 만에 무려 172명이 국회로 모임. 야당 총 의원수 192, 안기령 등 풀메이크업하고 나타남. 6번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수백 명 민노총들 모여서 길 막고 시위하는데 이미 계엄 관련한 피켓들 전부 다 만들어서 나옴. 급하게 나오기도 바쁜데 언제 이걸 만들어서. 9번 군인들은 자정 다 돼서 뒤늦게 도착. 그러나 시민들에게 일체 무력 사용 안 함. 무력 사용 안 했죠. 결국 부정선거 이슈죠. 결국에. 10번 오히려 지령받은 민주 쪽 사람들이 총을 뺏으려 하고 들이대는 등 무력 충돌 그림을 만들기 위해 애씀. 11번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은 도착할 때까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작전 상황도 제대로 인지 안 돼서 우왕좌왕함. 계엄령을 일부러 사람들 다 TV 보고 12번입니다. 계엄을 일부러 사람들 다 TV 보고 유튜브 보고 안 자고 있는 10시 반에 대놓고 함. 진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13번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사항 없음. 14번 국무회의 거쳤고 군인들 무력 사용 없었고 해제 요구안 가결하게끔 의원들 막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바로 해제함. 15번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태라는 것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지만 현 민주당 행태 2년 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등 22명 탄핵, 주요 예산 전액 삭감 등 현 민주당 행태는 국정 마비 상태로 볼 여지 있음. 16번 즉 탄핵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도록 헌법 다 지켜가면서 계엄 선포 해제했고 국회에서 아무런 충돌도 안 일으키고 이목만 집중시킴. 17번 국회 투입 군인들 실탄 없었음. 18번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19번 국회 투입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과천, 수원, 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을 털음. 4.15 총선과 4.10 총선은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이미 국정원 보안점검 등으로 알려짐. 20번 여기로 투입된 군인들은 실제 무장 상태. 21번 선관위 안에서 박스 안에 담긴 여러 물건들을 압수해서 가지고 나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운명이 갈린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여기에 걸려있죠. 박스, 그리고 휴대폰 압수한 것, 당직자들 핸드폰도 압수하는 등 국회에서 보여준 것에 비해 훨씬 강경하게 선관위를 급습함. 22번 선관위는 정부기관이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평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나오고 수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등 털기가 불가능함. 23번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군인들 투입해서 안에 있는 무언가를 털어서 가져 나올 수 있었음. 그렇죠. 24번 인원 투입 숫자만 봐도 어디가 주력이었는지 알 수 있고. 그렇죠. 뭐 국회에 간 거는 그냥 쇼고 사실상 공격한 거, 선관위를 턴 거죠. 24번 인원 투입 숫자만 봐도 어디가 주력이었는지 알 수 있고 국회에서는 하는 척만 한 거에 비해 선관위는 직접 기물들 털어오고 휴대폰도 압수하는 등 실제 물리력을 행사함.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5번 우리나라는 3만 5천 미군 주둔해 있는 나라랑 미국의 상의 없이 계엄 선포 불가능한. 그러니까 미국에도 상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보면 26번 미국 몰랐다는 건 다 언플. 27번 트럼프는 본인 선거도 그렇고 항상 부정선거에 대해 끊임없이 공론화해옴. 맞죠? 트럼프가 이걸 대놓고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를 한 첫 번째 정치인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메이저 정치인 중에서 메이저 정치인이자 그때 당시 이제 후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28번 몇 달 전 트럼프 최측근 등이 한국에 들어와 박주현 변호사를 만나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고 한국의 중공이 개입한 부정선거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제 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났다고도 얘기를 했죠. 선거 이슈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관심 있게 들었다고 그럽니다. 29번 트럼프 당선 후와 계엄 선포하고 성반이 털어온 시기가 맞물림. 30번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 등 한국과 협상하고 싶은 카드가 많은데 민주당하고는 대화가 불가능. 그나마 윤하고는 말이 통할 건데 어차피 거대 야당이라 대통령이 뭘 해줄 수 없음. 31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본인 임기 동안 한국 관련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기 때문에 거대 야당에 식물이 되어 있는 대통령을 도와줄 명분이 생김.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죠. 트럼프가 워낙 안티 중국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완벽한 안티 중국 정치인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 어떻게든 중국을 때려잡고 관세 폭탄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터뜨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뭐 60% 나오잖아요. 더 세게 때려서 완전한 디커플링 중국의 의존도 0%로 내릴 목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을 그리워해요. 중국하고 전혀 거래를 안 했던 시대 트럼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완전한 디커플링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중국만큼 싫어하는 나라가 없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시진핑을 존중한다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장 큰 희생자인 건 맞잖아요. 트럼프가 중국으로 인해서. 디커플링을 원하는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한국을 완전히 철저히 배제하고 뭐 존 볼튼 책을 보면은요. 존 볼튼 책을 보면 완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 완전히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되게 구차나하고 왜 자꾸 꼽사리로 끼려고 하냐 이렇게 썼습니다. 존 볼튼 보면은 왜 자꾸 이거 그 정상회담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 정상회담에 왜 이렇게 자꾸 꼽사리처럼 끼려고 하는 건지 하는지 모르겠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존 볼튼 책을 보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거의 뭐 방해꾼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정상회담에 있어서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트럼프가 이걸 지금 솔직히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죠. 볼턴이 추진해가지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공을 막 가로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묘사했어요. 책을 보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존 볼턴이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그리니까 그 사람은 누구 칭찬하는 거 못 봤어요. 솔직히 존 볼턴이. 존 볼턴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정신 나간 저는 그 미치광이라고 봐요. 저는 존 볼턴이 미치광이라고 봅니다. 미치광이 전쟁광. 수많은 미국인을 희생시킨 전쟁광, 전쟁 매니아. 리스 체이니, 딕 체이니, 조지 W. 부시 다 같은 부류예요. 니키 헤일리 그런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 정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쟁한다 그러면 막 그냥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누구를 그냥 때리는 게 좋은가 봐요. 근데 미군들도 엄청나게 많이 희생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보다 이렇게 강하지 못한 국가를 이렇게 때리면서 나오는 그런 세디스트적인 그런 인간이구나 이런 그 못된 놈들이 존 볼턴 같은 놈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 페이지 넘길 때마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굉장히 이렇게 좀 꼽사리 느낌을 줬어요. 저 책을 보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만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끼려고 그래. 이런 느낌으로 썼어요. 그 책을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주도해서 만든 건데 왜 그거를 자기가 공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그거죠 뭐. 근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중요한 나라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32번 얼마 전 여기 나왔네요. 우리나라 부정선거 최고 전문가인 박주현 변호사 트럼프 사저 플로리다 마라라고 방문해서 트럼프 측에게 부정선거 얘기하고 서한 전달함.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트럼프 앵글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33번 계엄 선포 보름 전 은행권의 시민단체에 대한 무더기 신원조회 요청. 사유는 국보법 위반 조사. 확실히 그 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의 모든 메인스트림이 이제 거의 잘 안 다뤘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다 하나같이 그 얘기를 했고요. 국힘당 관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의 메인스트림들이 전부 다 블랙아웃 했다시피 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많이 했고요. 결국에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 이유 중에 하나가 라라 트럼프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 라라 트럼프 며느리죠. 라라 트럼프가 이상한 그 변호사들을 6,500명인가 동원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문제가 6,500여 명 변호사들이 문제가 생길 시 즉각 소송해가지고 선거 장난질을 많이 막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선거 이슈 하는 거예요. 국힘 관계자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뭐 조선일보 소위 이렇게 그 보수 언론이라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나 KBS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혀 딴 세상 같은. 근데 트럼프는 입만 열면은 대놓고 얘기하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한 분은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했고 장난질 아마 내년에도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난질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종이 투표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선관위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선관위를 타겟으로 했다. 이번 계엄령은 선관위가 목표였던 거 아닙니까? 뭐 쇼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쇼이지만 하여튼 계엄령을 선포해야지만 선관위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쳐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니까 압수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마지막 카드고 이 카드가 이제 성공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부에서는 탄핵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했을 당시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아래 이렇게 결집하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댓글들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다 그냥 돌아다녀도 윤 대통령한테 직결하는 모습이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한국에서도 어쨌든 최초로 공론화가 된 거고요. 선거 이슈가 부정선거가 선거 장난질이
법무차관으로 지명한 타드 블랜치, 트럼프가 법무차관으로 지명한 타드 블랜치가 CNN 가장 안티 트럼프 중에 안티 트럼프라고 할 수 있는 케이틀린 컬린스, 트럼프한테 싸가지 없이 질문하는 그 여자 기억나실 겁니다. 이 여자요. 옆모습인데 원래 브라이트바트에 있었죠. 보수 언론 브라이트바트에 있다가 이제 트럼프 팀한테 얻어맞았다. 뭐 이렇게 좀 거짓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야 이거 뭐야? 얘 왜 적진해하고 같이 밥 먹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CNN이야 민주당하고 마찬가지 같은 팀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 이 왜 만났는지 좀 웃겨요. 예? 웃깁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 때문에 유출되는 거 아니냐. CNN하고 뉴욕타임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를 도발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왜 만났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타드 블랜치. 여러분 같으면 자르십니까? CNN 기자하고 밥 먹었다고 하는데 모르죠 뭐 위에서 시켜가지고 만난 거라면 몰라도 보고를 하고 만난 거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고 만났다? CNN 기자 왜? 왜? 트럼프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려고? CNN한테 돈 받고 이렇게 또 알려주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가능성이. 만약에 트럼프 팀에 보고하지 않고 만났다? 이상한 거죠. 내가 오히려 그 CNN 저놈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만나고 왔다. 미리 얘기하고서 그러면은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원 일부가 열받았대요. 바이든이 자기 아들 헌터 사면해줘서. 그래서 일부 민주당원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바이든 도서관, 보통 이제 퇴임하면 도서관 지어주지 않습니까? 바이든 도서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분이 일어나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예? 좋네요, 솔직히. 악당 같은 짓만 계속 하더니.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 있죠. 알 샤프턴은 완전 정신 나간 그 흑인 목사인데 목사라고 보기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교회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알 샤프턴 프로그램 MSNBC에 이렇게 인터뷰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캠페인으로부터 50만 불 받았다고 그럽니다. 알 샤프턴이. 그래서 흑인 교회 리더들이 MSNBC한테 얘 해고해. 이놈 해고하라.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고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이런 인간이. 레이스 허슬러죠. 레이스 허슬러. 인종카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알 샤프턴. 이런 사람들은 척결시켜야 됩니다. 제가 없어져야 돼요. 정말 정계에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언론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속보가 나왔네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 윤 대통령이 한동훈의 요청 이렇게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두 사람 독대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문제를 비롯해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4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계엄 선포, 해제 사태와 관련한 수습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것,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긴급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당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난 잘못한 게 없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소집한 긴급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전화가 빗발쳤어요. 트럼프 쪽으로부터. 제가 트럼프 캠페인 쪽에서 일하는 분들 좀 많이 알거든요. 뭐 여러분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빗발쳤습니다. 예. 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근데 이런 앵글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밀하게는 못 들어가죠. 예. 이렇게 보도하는데도 별로 없고. 제가 일부 몇 명한테는 이미 알려줬어요. 이게 선거 이슈가 있다. 선거 장래 부정선거 이슈가 있다.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냥 윤 대통령이 미치광이라서 그냥 이렇게 계엄령 선포했구나. 그냥 독재자 같은 사람이라서 그렇게만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트럼프 캠프조차. 핏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꾸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조니 ernst 아이오와 연방 상원의원 조니 ernst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대요.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마크 밀리 반역자 아닙니까? 합참의장 이 사람하고는 같이 이렇게 사진 촬영하면서 말이죠. 반역자하고는 괜찮은 이렇게 사진 찍어도 괜찮고 핏 헥세스 같은 애국자는 안 됩니까? 참전용사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전? 영웅이죠. 전쟁 영웅이고. 예. 박스뉴스에서 근무했다는 건 저한테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언론인 출신이면 플러스 알파예요. 특히 더군다나 박스뉴스면. 물론 메인스트림 출신이면 절대 안 되지만. 제가 좋아하는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마샤 블랙번. 테일러 스위프트가 안 좋아하는 또 상원의원입니다. 그래서 더 좋고요, 저는. 리오 토렐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이제 보수 농객이죠. 그전에는 진보 좌파 농객이었는데 리오 토렐이 I want someone from the office of Rhino at Senator Joni Ernst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If at Marsha Blackburn thinks at Pete Hegseth is more than qualified, what the hell is your problem with Pete? 마샤 블랙번이 이 사람이 되고도 남는데 자격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 국방장관으로서 너는 왜 난리야? 조니 ernst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왜 난리예요? 이 정도면은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개인 사생활이야. 뭐 다 인정했어요. 얼마 전에 메긴 켈리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뭐 불륜 관계 갖고 3번 연속. 그의 군법 회의에 넘어가죠. 군대에서 이제 저런 행위를 했다면. 일단은 믿을만해요. 그래도 마가 정신에 어긋나지 않고 배신 때리지 않을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하는 겁니다. 핏 헥세스를. 조니 ernst 보면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로이드 아스틴 국방장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들을 자넷 옐런 재무장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찬성표 던지면서 헥세스는 지지하지 못하겠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상원의원 맞아? 커트한지 잭슨 이런 정신 나가는 여자 대법관 진짜 이런 또라이 대법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트랜스젠더 좋아하고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여자 정의도 내리지 못하는 딱 봐도 아우라도 이렇게 대법관 아우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민주당 쪽 보면 이렇게 쭉쟁이 대법관이 많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사로마이어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돌대가리 대법관들. 하버드 간 것도 솔직히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간 거잖아요. 물론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커탄지 잭슨 보면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예, 이상해요. 판례도 그렇고 이렇게 그 판시하는 걸 봐도 그렇고 이제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민주당을 보면 도대체 이게 정상인 사람이 드물어요. 자, 또 빅뉴스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가 데이비드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 조지아 쪽이죠. 예, 전 연방 상원의원을 집권 2기 행정부 중국 주재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퍼듀 전 의원이 차기 주중 미국 대사로 내정했음을 발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펄듀 전 의원이 40년간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포춘지 선정, 폴친 선정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를 지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중국과 관계 구축에 귀중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 퍼듀 의원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거주해왔고 그의 경력 대부분을 아시아와 중국에서 일해왔다는 점을 알리면서 주중대사로서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시절에 이제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곳에서 활동했고 군사위에서는 해군력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영내 평화와 중국 지도자들과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의 전략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첫 번째 집권 1기 때부터 이렇게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였고요. 2020년 상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2022년 중간 선거 때는 조지아 주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다가 공화당 소속 현직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는 뭐 트럼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화해를 하는 모습이었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시 이제 트럼프는 이 사람을 밀었던 거죠. 데이비드 펄듀. 그래서 캠프를 누르려고 하는데 실패했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 이제 불복에 동참하지 않아서 캠프를 싫어했던 거죠. 트럼프가. 자, 퍼듀 전 의원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60% 고율 관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초강경 대중 외교 전략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바예요. 지지하는 바입니다. 피트 헥세스 이런 모습 보면 좋아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박스 뉴스 잠깐 40초 분인데 언론인들 너네들한테 내가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다. 연방상원의원 100명으로부터 평가받는 사람이지 너네들한테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다. 딱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I'm proud of what I fought for. I'm not going to back down from them one bit. I will answer all of these senators' questions, but this will not be a process tried in the media. I don't answer to anyone in this group. None of you, not to that camera at all. I answer to President Trump, who received 76 million votes on behalf and a mandate for change. I answer to the 100 senators who are part of this process and those in the committee. And I answer to my Lord and Savior and my wife and my family. I'm proud to be here. And as long as Donald Trump wants me in this fight, I'm going to be standing right here in this fight, fighting to bring our Pentagon back to what it needs to be. What have your conversations? 참전용사 나와요. 딱 보면니까 그죠? 트럼프가 7,600만 표 받았고 전체 투표 그리고 그 대의원에서도 선거인단에서도 다 이겼고 이긴 대통령이고 만데이시다. 반드시 이건 국민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상원의원들 그리고 트럼프 당연히 트럼프죠. 트럼프 먼저 그리고 가족들 그다음에 하나님 평가를 받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팅이 느껴져요. 딱 보면 조로건에는 출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근데 이 Call Her Daddy 호스트죠. 이 여자 알렉스 쿠퍼 여기 10만 불이나 줬대요. 한 번 출연하는데 그렇게 돈 낭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팍스뉴스, 팍스네이션이죠. 이제 디지털 쪽은 팍스네이션이 애국자상을 수여했는데 올해 애국자로 도널드 트럼프가 선정됐습니다. 당연히 애국자죠. 예. 팍스뉴스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샤 해네티하고는 뭐 둘이 절친이고.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가 앨범인 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혜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건 한국에서건 연일 이렇게 정말 뉴스거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계엄령 이슈가 이렇게 어떻게 전개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이번 한국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트럼프가 최근에 지인 통해서 얘기한 게 한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한국을 굉장히 그 동아시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요충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